그래서 새 임차인 구해놓고 이제 중간에 협의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많이 다투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계약, 월세계약 하실 때 특약사항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셔서 전세계약, 월세계약 할 때 특약사항을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특약이라는 것의 대전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일반적인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조항들이 이미 계약서 일반 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특약이라는 거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을 계약서상에 표시를 해두는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특약으로 넣으셔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년보다 짧은 계약은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짜리 계약을 하시더라도 쌍방 합의하에 1년만 살고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임차인이 나 2년까지 살겠어요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2년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약으로 무조건 1년이에요. 1년을 넘어서면 명도소송을 합니다. 아니면 1년을 넘어서서 계속 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어 놓으셔도 그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문장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 월세 계약하실 때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 많이 받으시죠? 대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계약을 한 이후에 대출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실지를 두 분이서 의논을 해서 특약에 넣어 놓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만들 거면은 전세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파기되고 기존에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한다 라고 넣어 놓으시면 임차인이 유리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분이 좀 더 유리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전세 대출이 일어나는 여부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전세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라고 적어 놓게 되면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전세에 들어가면서 그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럴 때는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계약일 당시에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유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확정일자 받으시면 그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면 근저당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어 놓으면 좋고, 항상 특약에는 위약 시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어길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든지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위약 규정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약에 관한 거였고, 또 특약으로 많이 넣는 경우는 월세나 전세 계약할 때 반려동물 키울 수 없습니다 라는 특약 많이 넣는데요.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적어 놓으세요. 반려동물은 키울 수 없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적발될 때는 도배 및 장판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써놓으시면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정해질 수 있겠죠. 물론 그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은 금액이거나 이러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벽에 못 치게 하는 임대인분들 많이 계신데, TV 설치 등을 위해서 벽에 타공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한다. 동의 없이 진행했을 때는 못 하나당 도배 비용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사용하시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지 많이 다툼이 되는데요. 범위를 정해 놓으시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일러, 전기시설 이런 주요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전등 전구가 나갔다든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식이라든지 간단한 수리건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 놓으시면 다툼의 여지가 적어질 것입니다. 또 특약으로 넣으시면 좋은 게, 이 계약 기간 전에 계약이 중도 파기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경우에, 물론 도중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협의하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임차인 구해놓고 이제 중간에 협의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많이 다투시거든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또 다툼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임대차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 원래 임차인이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잘 보여주는데 협조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3회 이상 보여주지 않은 경우에는 뭐 위약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식의 위약금 규정도 넣어 놓으시면 심리적 강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특약들도 협의하에, 그러니까 이 특약이라는 게 한쪽만 주장한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시면 어떤 형태로도 넣을 수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넣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매매 계약할 때 특약사항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